그는 돌아왔다. 먼 과거의 희미한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곧 폭풍처럼 쏟아져 내릴 긴급함을 품은 살아있는 목소리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정치의 큰 무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버락 오바마는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향수의 색채가 아니라 현재를 진실의 칼날로 가르듯 베어내는 절규였다. 그를 둘러싼 침묵은 곧 존재감으로 변했고 텍사스주의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따뜻한 위로나 역사의 사진 속에 남을 장식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가 우리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다는 경고, 하나의 호출을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투표의 무결성이었다. 이것은 기이하지 않은가?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의 세계적 기준으로 자부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등대의 이미지로 자신을 내세워 온 나라가 이제는 자기 본질을 상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바마는 후세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나약한 현실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림자와 기본적 선택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조금씩 부식시키는 제도의 마모 속에서 여기서 떠오르는 첫 번째 물음은 불안하다. 어떻게 해서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존경받는 모델에서 경고의 사례로 추락했는가? 오바마는 추상에 기대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허공의 개념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는 투표를 한 민족의 호흡선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선을 불러내면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전 세계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여전히 선거를 조작하고 반대자를 억압하며 결과를 왜곡하는 동안 이제는 미국이 제도적 사기와 권력 게임의 흉터를 자기 살갗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는 거의 비극적인 색채가 스며 있다. 잠시 그가 일어나 발언한 그 방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라. 지쳐있고 압박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희망의 불꽃을 붙들고 있던 텍사스 의원들 앞에서 그들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약속의 절정과 몰락을 지켜본 사람을 듣고 있었다. 오바마가 미국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고 단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스쳤을까? 부끄러움? 분노? 아니면 잠시나마 그들이 고통스러운 역설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했을까? 자유의 교훈을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는 공정한 선거의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그 역설을. 그러나 오바마는 그들만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의 가슴에 닿는다. 그가 이 나라가 후퇴의 전시장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트럼프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집단적 두려움의 이름이었다. 즉, 세대에 걸쳐 쌓아 올린 성취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불안. 그렇다면 본보기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적 이미지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깊은 곳, 민주주의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일까? 이 순간 오바마의 연설은 거울처럼 변했다. 그는 대중 앞에 불편한 이미지를 내밀었다. 더 이상 신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나라의 모습이다. 한때는 미국을 바라보며 자유선거의 증거를 보았던 세계의 시선이 이제는 불가사의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투표소 접근을 제한하고 선거구 지도를 조작하며 패자가 변덕으로 선거 결과를 의심하는 것을 정상화하는 나라를. 그렇다면 언제나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부정선거를 비난하던 미국은 앞으로 무슨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내부의 무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외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오바마가 텍사스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텍사스는 단순한 주가 아니다. 그것은 치열한 경쟁의 상징이자 힘의 경계를 시험하는 영토다. 그는 현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하면서 싸움이 워싱턴의 법정이나 의회 연설만으로 벌어지지 않음을 인정했다. 투표권을 지키는 전장은 선거구 지도와 주의회 복도 속에, 그리고 누가 목소리를 가질지를 결정하는 권모술수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 미국 국민은 정말 자기 기본권이
지도 한 줄 한 줄마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을까? 이 반추 속에서 오바마는 더 친밀한 무언가를 건드렸다. 집단적 기억 말이다. 그는 이 나라가 한때 억압 정권 아래 신음하던 이들에게 희망의 동의어였음을 상기시켰다. 자유롭고 포괄적이며 존중받는 선거를 조직할 수 있음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증명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는 지나간 것일까? 아니면 아직 되찾을 길이 남아있는가? 바로 이 긴장이 그의 말에 무게를 실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의 발언은 개인적 도전으로도 변한다. 듣는 모든 이에게 울려 퍼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듣고 박수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길고 위험하며 소모적일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싸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가? 부정할 수 없다. 오바마는 단지 전직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자각을 함께 가져왔다. 그 방에 울려 퍼진 말들은 듣기 좋으라고 꾸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내고 불편하게 만들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기관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다. 이리하여 서사는 더 큰 몸집을 얻는다. 그것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대립이 아니다.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는 구도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싸움, 곧 자유국가라는 의미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다. 오바마는 미국이 한때는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제는 부정적 사례가 될 위험에 처했고 선거구 지도가 조작될 때마다, 투표권이 제한될 때마다, 선거제도의 신뢰가 공격받을 때마다 세계가 보던 신뢰의 한 조각씩이 잃어버려지고 있다. 그의 연설 첫 부분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거의 예언 같았다. 말을 신중히 고르던 전직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이 나라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 아니다. 그것은 곧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복잡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 유권자 집단의 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선거구 지도에 대해 이미 특정 정당이 장악한 지역에 같은 성향의 시민들을 몰아넣어 다른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질식시키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멀고 기술적이며 일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조작이 학교, 병원, 임금, 연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가 한 공동체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식탁 위의 음식, 일터의 존엄성, 두려움 없는 노후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 2025년에 살고 있는 50살 여성 한 명을 상상해보라. 그녀는 중간 규모의 도시에 살고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내왔으며 지역 의료 네트워크에서 일한다. 그녀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정치에 관여하지만 제도가 자신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는 선거구가 항상 같은 정당에 유리하게 조작된다면 그녀의 현실은 아마도 그녀의 동네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는 대표자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일하는 보건소의 열악함을 알지 못하고 공공자원에 의존하는 환자들의 끝없는 대기 시간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선거 조작의 효과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또 한 명의 사례를 생각해보라. 이미 사라진 공장에서 은퇴한 60살 남성 노동자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믿으며 자랐고 자신의 표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뉴스를 보면서 선거구의 구성이 자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을 후보들의 자동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쓰디쓴 무력감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투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게임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 여전히 목소리가 있다고 가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민주주의가 이미 납치당했다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오바마가 드러낸 갈등이다. 공화당은 자신의 사상이 다수를 설득할 만큼의 호소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직한 지름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 위기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충돌이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 왜곡이 잘못된 정상감을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는 여전히 열리고 투표함은 여전히 개봉되며 연설은 여전히 이어진다. 그러나 그 겉모습 뒤의 기계장치는 이미 오염되어 집단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공정하다고 포장되지만 내부는 조작 논리에 잠식된 제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때 모든 연령대의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참여가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투표는 단순한 관료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소속 의식의 의례였고 부나 지위와 상관없이 각 개인이 국가적 저울 위에서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 그 의례는 비워져 버렸고 예측 가능한 쇼로 변했다. 결과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기 전부터 이미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냉소, 무관심, 포기가 등장한다. 한때 참여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멀어진다.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좀먹는다. 이웃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시민은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된다. 오바마는 이 과정이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심화되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선거구 조작 하나하나, 소수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규칙 하나하나, 승리가 설득이 아닌 왜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정상화한 연설 하나하나로 쌓여온 것이다. 그가 제시한 위험은 이 논리가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정당이 아무런 결과 없이 조작할 수 있다면 다른 정당도 기회가 생기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양쪽 모두가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뜻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규칙을 조작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민주주의에 무엇이 남겠는가? 이 지점에서 그의 발언은 청중의 삶과 직접 맞닿는다. 2025년에 40살인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 그는 직업, 사춘기 자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그런 사람에게 선거구 지도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부정하게 선출된 대표자의 결정 하나하나는 자녀가 받을 교육, 매달 지불하는 휘발유값, 자신이 사는 동네의 치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조작된 민주주의는 먼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매달 고지서를 내고 일하며 생존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현재다. 이것이 연설의 힘이다. 투표권을 위한 싸움이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얼굴, 살아있는 이야기, 가능한 미래들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설득이 아닌 조작을 선택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오바마는 불안한 딜레마를 던진다. 이미 신뢰를 잃은 제도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는가? 대표성을 다시 발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많은 조작에 지친 국민이 결국 일어나 급진적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더 깊은 차원에 닿는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오늘의 규칙이나 정치적 책략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상황을 만든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동기와 전략, 약점과 집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공격적인 수사와 분노를 권력으로 바꿀 줄 아는 도널드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중국을 중앙집권과 절대적 통제의 길로 이끌고 있는 시진핑 또한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기와 개인적 궤적, 젊은 날의 선택들이 세계사의 흐름과 얽힌 결과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긴장을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이해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규정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깊이 탐구하는 특별 이북을 나는 추천한다. 그 안에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판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 모순, 교훈들을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다. 청중 앞에 펼쳐지고 있던 것은 훨씬 더 깊은 초상이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뿌리와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이론을 말하지 않았다. 이미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왜곡에 대해 말했다. 정치에 매일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조차 바꿔놓는 왜곡 말이다. 배제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며 오바마는 숨겨진 기계를 보여주었다.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비어있는 구조였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집을 나서 투표할 때 이미 자신들의 운명이 조작된 지도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떠올릴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긴 줄을 서고 관료적 장애물을 견디는 노력이 가치 있다고 믿을까? 이미 경기 시작 전에 결과가 결정되어 있을 때 이 지점은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투표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하나로 묶는데 무엇이 남겠는가?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을 세계의 등대로 떠받친 것은 무기가 아니었고 부도 아니었으며 군사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부자든 가난하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에 참여할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집단적 확신이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정치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의 일부라는 소속감, 그 감각 자체가 무너진다. 그 접착제가 없다면 이렇게 다원적인 사회가 분열로 끌려가는 힘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는 게리만더링이라는 단어가 대다수에게는 멀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람들의 피부 가까이로 끌어왔다. 결국 40살 노동자가 하루 종일 가계부를 맞추려 애쓰다가 자신의 표가 먼 사무실에서 그어진 임의의 선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5살의 공립학교 교사가 해마다 투표해도 자신의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결코 의사 결정의 중심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작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텅 빈 의례로 전락한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더 불안한 질문이 있다. 아무리 충격적인 조작이라도 일정 정도의 수용을 얻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싸움에 지쳐 결국 조작된 게임을 받아들이고 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누적된 패배 앞에서 물러서며 출구가 없다고 믿는가? 바로 이 체념이 제도를 왜곡하는 자들의 가장 큰 승리다. 단순히 지도를 바꾸거나 제한적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저항 정신을 조금씩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이 꺼질 때 어떤 후퇴도 가능해진다. 바로 이 순간 오바마의 발언은 다른 톤을 띈다. 그는 공화당이 선거구를 조작한다고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상화의 위험을 지적했다. 사회가 왜곡을 규칙처럼 받아들일 때 다음 단계는 단순히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특정 정당이나 파벌의 틀 안에 맞추도록 바꾸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두의 체제가 아니라 일부의 사유물이 된다. 이것이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신호가 환멸을 가리킬 때 대중 참여의 불꽃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는가? 동시에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무시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인들은 외국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선거 조작, 야당 억압, 민중의 정당성 없는 통치를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들 자신이 비록 세련된 연설과 정상적으로 보이는 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국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인식에 맞닥뜨려야 한다. 그 대비는 파괴적이다. 자기 집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 긴장은 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정서적이다. 미국 민주주의가 단단하다고 믿으며 자란 사람들에게 그것의 붕괴를 보는 것은 거의 개인적인 상실처럼 다가온다. 그것은 가족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난다. 그 후 증거가 쌓여 병이 더는 숨겨질 수 없게 된다. 차이는 이 경우 치료가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언제나 협상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것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민중의 집단적 용기에 달려있다. 오바마는 기억과 경고로 가득한 발언 속에서 그 선택이 아직 열려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직선이 아니라 전진과 후퇴가 가득한 움직임임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의 후퇴가 많은 이들이 인정할 준비조차 되지 못한 만큼 빠르고 깊다는 것이다.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선거 규칙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계약을 떠받치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다. 2025년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수백만 시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두 개의 직업으로 가정을 홀로 부양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묻는다. 왜 항상 같은 이들이 이기는 상황에서 내 표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비용은 늘고 생산물은 값어치를 잃는 농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목소리를 희석시키도록 설계된 선거구에 살고 있는데 왜 수킬로미터를 이동해 투표소에 가야 하는가?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라며 자라난 30살 학생은 정치적 술수를 보며 그 가치가 여전히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묻는다. 이 질문들은 쉬운 답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오바마의 연설의 힘은 많은 이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상처를 드러내는 데 있다. 불편함을 직시할 때만 조작을 먹여 살리는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공격으로만 죽지 않는다. 내부에서 방어되지 않을 때도 서서히 죽어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토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 지도자가 준비된 해답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침묵할지 아니면 일어설지를 결정하는 수백만 평범한 목소리에 의해 지탱된다. 문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다.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은 이 주제가 당신을 스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한 투표와 들을 권리를 위한 싸움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싸움이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참여의 모든 행동은 신뢰를 재건하고 결코 일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더 큰 과정의 일부다. 버락 오바마가 직접 텍사스 의원들을 향해 몸을 돌린 순간은 의례적 틀을 벗어난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연설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인정을 표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홀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있었다. 그의 말은 수동적인 청중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명예를 걸고 공격을 견디고 공적인 소모를 감수하며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여러분은 지쳐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 피로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입니다. 그런 부름 앞에서 누가 무관심할 수 있었을까? 그 장면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드물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 전직 대통령이 주조, 의원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위계 없이, 보통은 위대한 인물과 지역 정치인을 갈라놓는 거리 없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오바마는 분명히 했다. 바로 그 의원들, 작고 희생적인 행동을 해온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다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가진 파급력을 알고 있었을까? 국경을 넘어 저항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까지 불씨를 지피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을까? 이 지점에서 그는 오래된 신화를 깨뜨렸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연방대법원 판사, 권력 있는 상원 의원들만이 떠받친다는 생각 말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진짜 지탱은 불공정한 조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싸움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모순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광대한 나라가 그렇게 자주 전국적 후퇴를 막기 위해 작은 집단들의 저항에 의존할 수 있는가? 오히려 반대여야 하지 않은가? 견고한 제도들이 권리가 결코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지 않은가? 오바마는 특정 진영에만 유리하게 그려진 선거구 지도를 언급하며 한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누군가가 바둑판을 다루듯 구역을 조작해 누가 목소리를 가질지를 미리 정해버리는 행태를 말했다. 그것은 냉혹한 초상이었다. 단순한 불의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주도하는 이들의 냉정한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맞서지 않고 이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의에 따라 규칙이 바뀌는 조작된 게임처럼 보인다면 젊은 세대는 어떤 메시지를 배우게 될까? 공기에는 불편한 질문들이 떠돌았다. 그리고 갑자기 논의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대표성 자체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되었다. 이미 기초가 왜곡된 제도에서 출마한다는 것,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승리가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두운 사무실에서 차갑게 계산된 도형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순간 오바마의 발언은 거의 교육적 성격을 띠었다. 그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존재해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게 선거구를 그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런 이상이 여전히 가능해 보이는가? 중립성조차 공격 대상이 된 나라에서 말이다. 모든 결정이 곧바로 음모의 일부로 의심받는 시대에 진정으로 공정한 기관을 상상할 수 있는가? 방안의 시선들은 그의 말이 지닌 무게와 동시에 파고드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희망과 체념이 뒤섞인 긴장이 있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과거의 패배를 겪었고 단순히 민중의 표가 아니라 미리 짜여진 제도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사람들이었다.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완전한 어둠을 막고 있었다. 몸은 휴식을 요구하고 정신은 안식을 갈망하고 마음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속삭이는데 어떻게 그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연약함과 저항의 대조 속에서 오바마는 메시지를 구축했다. 그는 즉각적인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다. 지름길도 내놓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것은 더 엄격한 요구였다. 바로 구조가 무너져도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기억이었다. 역사적 변화를 일깨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언제나 다른 시대의 작은 집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곳에 균열을 내지 않았던가? 오바마는 그 의원들의 희생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심었다. 언제까지 미국 민주주의는 살아남기 위해 비범한 희생에 의존해야 하는가? 이제는 제도가 영구히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항상 붕괴 직전에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가? 이 딜레마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외부 공격에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내부적 조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 부족으로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 있었다. 그는 미래를, 균열로 얼룩진 제도를 물려받게 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왜곡된 규칙을 보상하는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세대는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될까? 정직함은 처벌받고
조작은 보상받는 정치 속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록 텍사스 의원들을 향한 연설이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구원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된 듯했다. 그는 단지 지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적 선택, 시민적 책임, 선거를 넘어 일상에까지 이어지는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 조작을 받아들이는 매 순간 조작하는 자들의 힘은 강화된다.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매 순간 왜곡은 규칙으로 굳어진다. 거대한 무언가의 생존이 그렇게 자주 소수의 용기에 의존하는 것은 역설이 아닌가? 그 부분의 발언을 마칠 때 오바마는 의도적으로 불안을 남겼다. 그는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각성시키려 했다. 그곳에 있던 이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 새기고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건축물이다. 그것을 붙들 손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리고 이 경고 앞에서 메아리처럼 퍼지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그 고백은 청중을 대화의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갔다. 역사를 살아있는 무엇으로 숨 쉬고 변형되지만 또한 넘어지고 후퇴하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오바마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성취가 저항한 이들 덕분에 현실이 된 이야기들을 말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었다. 한 나라가 이미 한 번 변할 수 있었다면 다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진 물음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상을 위해 행진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던 이들처럼 그런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물음은 공기를 멈춰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집단적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의 반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민주주의가 저절로 갱신될 것이라 믿으며 4년에 한 번 투표만 하면 제도가 계속 전진하리라 생각한 세대다. 오바마는 그것을 자만, 즉 집단적 잠이라 불렀다. 바로 그 자만이 경계심을 약화시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직무를 찢어내는 작은 칼자국들을 보지 못했을까? 단지 그것이 파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서사는 다른 색채를 띈다. 오바마는 단순히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바로 그 자만이 어떻게 훨씬 더 대담한 후퇴를 허용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 기술적이라고 포장된 규칙 하나하나, 눈에 띄지 않는 임명 하나하나가 단단해 보이던 기반을 무너뜨렸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예외였던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고 일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해보라. 2025년 40, 50, 60살의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가 자신들에게서 빼앗겼다는 감각을 안고 산다.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짚어낼 수 없지만 과거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은 안다. 선거 결과를 들을 때 드는 의심, 국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들을 볼 때의 불신, 그리고 보호해야 할 제도들이 서서히 권력투쟁의 도구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때 느끼는 무거움. 오바마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역사는 언제나 직선으로 걷지 않는다. 놀라운 진보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후퇴가 있었던 때도 있었다. 더 많은 권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투쟁이 문을 열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순간 후퇴가 폭력적으로 강요되었던 때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한 질문 앞에 세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후퇴의 시기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늦기 전에 반응할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지쳐있던 의원들로 이루어진 청중은 그 답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퇴와 싸우는 것은 소모적이다. 감정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편안함의 환상을 버리고 현실의 냉혹함을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상기시켰듯 이전 세대들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라고 피할 수 있는가? 복잡한 은유 없이 던져진 그 비교는 파괴적인 효과를 냈다. 듣는 누구라도 개인적 책임의 무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여기서 새로운 각도를 열었다. 마치 오늘날 쌓여가는 위협의 목록을 제시하듯이. 그는 사기 증거가 없음에도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 시민들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듯 도시의 군사화, 의회를 우회해 공개 토론 없이 조치를 강요하는 행정부 권력의 사용, 그리고 법원을 정당의 투쟁장으로 바꿔버리는 사법의 정치화를 언급했다. 하나하나가 민주주의가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자들에 의해 내부에서 침식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모순이 드러난다.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외치는 이들이 바로 그 사랑의 이름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유를 억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애국심을 말하는 그들의 연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실제로는 수백만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켜 권력을 축적하고 있을 때 이 모순은 특히 30에서 65살 사이 삶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크게 메아리친다. 그들은 이미 꿈을 품어 보았고 패배를 겪었으며 여러 차례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제 그들은 제도가 덜 신뢰할 만해 보이는 세상을 마주한다. 그리고 정치적 결정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주머니에, 식탁에, 자녀와 손주의 미래에 울려 퍼진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 권력의 선택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체적 사례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과거 법원과 재판소가 권리를 확장했을 때 민주주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그 기관들이 정치의 무게에 굴복할 때 민주주의는 약해진다고 했다. 중간지대는 없다. 전진하거나 아니면 잃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그것은 동시에 강인하고도 취약하며 오래가지만도 덧없다. 평범한 사람들에 달려있지만 튼튼한 제도에도 달려있다. 그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잠시 멈춤. 여기서야 비로소 그의 연설의 진정한 차원이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동시에 호소였다. 오바마는 각자가 외부의 해답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책임을 맡으라고 요청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작동하는 멀리 떨어진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싸우는 이들이 있기에,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움직이는 이들이 있기에 존재한다. 그 움직임이 꺼지는 순간 남는 것은 텅 빈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쉽게 포획된다. 아무렇지 않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는 사이에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경고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으며 대비할 기회조차 없었다. 어제까지는 권리였던 것이 오늘은 특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특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경계를 다시 그리고 절차를 바꾸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소수 집단이다. 그것들은 이미 늦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버락 오바마는 거의 아무도 손대지 않는 영역으로 발언을 이끌었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극적인 쿠데타로 사라지지 않고 서류에 찍힌 도장과 계산된 몸짓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력의 본질을 재정의하며 무너져 간다는 사실이었다. 이 말이 주는 충격은 다수의 안락함을 깨뜨린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적도 폭력으로 권력을 빼앗는 갑작스러운 폭군도 아니다. 공식 문서에 적힌 작은 변화들, 의회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회의들, 너무 기술적이어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법적 결정들,
그러나 이들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꾼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이 사이렌과 함께 오지 않고 보고서와 통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숨겨진 법령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런 움직임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희석되어 마침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릴까? 오바마는 가장 즉각적인 위험은 소음이 아니라 불의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과거에는 터무니없어 보였던 제약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시스템은 비로소 무너진다. 그는 이것이 추상이 아님을 증명했다. 최근 몇몇 주 최우들의 궤적을 보라고 했다. 특정 집단의 투표 접근을 어렵게 만들려는 실질적 목적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요구 조건들이 도입되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언제나 기술적이지만 결과는 똑같다. 참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중 빠져나간 목소리들은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보편적 권리로 포장된 투표가 실천에서는 선택적으로 시행될 때 그 민주주의에 무엇이 남는가? 이 도발은 개인적 결과를 떠올릴 때 더 확대된다. 32세의 청년을 상상해보라. 그는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을 시도하는 순간 혼자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마주한다. 혹은 평생 일해온 60세 여성, 그녀는 이제 자신이 속한 투표소가 멀리 옮겨졌음을 알게 된다. 개인 교통수단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런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다.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서사로 반복되고 대체로 뉴스에조차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며 집단적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 공적 삶에서 밀려났다는 인상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바마의 연설은 엄중한 경고로 빛을 바꿨다. 민주주의로의 접근이 불평등해지는 순간 정치적 계급 제도의 문이 열린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표가 집계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결코 권력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분열은 어떤 공개적 대결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것은 상시적인 불의의 감각을 낳는다. 그리고 불의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국가를 떠받치는 사회적 계약을 신뢰하기 어렵다.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포함시켜야 할 순간에 배제하는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동시에 오바마는 불편한 딜레마를 꺼냈다. 자유를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자유에 접근하는 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자유는 여전히 자유인가?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경험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조각나고 불평등하고 조건부가 되어버렸다. 스스로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지리, 소득, 인종,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미 실천을 묘사하지 못하고 연설 속에서만 떠도는 잃어버린 이상이 된 것인가? 이 성찰의 긴장은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적 기억을 이어볼 때 더 커진다. 20세기 후반의 권리 쟁취를 경험한 노년층은 집단적 노력으로 얻은 성과들을 기억한다. 그것이 공짜로 오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안정에 길든 세대가 권리를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목격한다. 기억과 환상이 어긋날 때 위험한 공간이 생긴다. 어떤 이들은 위험이 현실이라 외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시스템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그 확신이야말로 몰락을 불러오는 열쇠라면 오바마는 이 안일함을 곧바로 찌르는 듯한 점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쓰여 있거나 법원에 의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희생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희생 말이다.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드러난다. 현재 과연 누가 편안함과 시간, 에너지를 내던져 정치적 무결성을 지키겠다고 나설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그 힘든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길 기대하며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닿는 친밀한 자극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렇게 묻는다. 내 참여가 과연 차이를 만들까? 이미 수차례 약속에 속았고 투표해도 변화를 보지 못했고 반복되는 공허한 연설에 신뢰를 잃은 이들의 물음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불신이 권력을 배제와 조작으로 유지하려는 자들의 무기다. 다수의 침묵은 조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동맹이다. 오바마가 전하려 했던 것은 이 점이었다. 위험은 왜곡하는 자들의 행동에만 있지 않다. 묵묵히 지켜보는 이들의 방관에도 있다. 그는 이 논리를 이어가며 불안한 그림을 그렸다.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의 본질을 조금씩 잃어가는 데 익숙해지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는 날이 오는 그림이었다. 그것은 어둡지만 운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경고였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아직 시간은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저항과 굴복의 결정은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는 한층 더 도발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바마는 정치에서 승리와 패배의 개념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작된 제도에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과연 승리인가? 그리고 부패한 제도에서 패배하는 것이 정말 패배인가? 이 질문들은 결과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허구를 드러내며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불공정한 경기장에서 얻은 승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성이 무너진 뒤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연설의 마지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섬세함을 담고 있었다. 버락 오바마는 현재의 남용과 조작을 고발하는 동시에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공동체 정신, 나눠진 책임의 감각을 되살려냈다. 그의 말은 의원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 앞에서 여전히 믿을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닿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변화가 위에서 내려올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불편할 수 있는 시선의 전환이야말로 그의 발언이 남긴 가장 강력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권리와 의무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감정적 힘은 단순한 비판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다는 고집스러운 희망 속에 있었다. 그 희망은 지름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권리를 내어주는 것은 곧 타인이 우리의 역사를 대신 써 내려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된다. 누가 싸움 없이 그런 굴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바로 같은 정신에서 더 깊은 성찰의 초대가 일어난다. 현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적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운명을 형성하는 지도자들의 개인적 궤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은 단순히 기사 제목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아니다. 그들의 젊은 날 야망, 딜레마와 모순들이 오늘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무대를 함께 구성했다. 이 이야기들을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지혜의 도구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따라가며 개인적 선택이 어떻게 모든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독점 디지털 책을 준비했다. 이 자료는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세계 권력의 무대 뒤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 이 공간은 함께 만들어갈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기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달라. 그 모든 행동은 이 대화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결국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더욱 강해진다. 여기까지 와준 것, 시간을 내어 정치적 차원을 넘어 존재적 의미를 지닌 주제에 집중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하는 대화의 한 장이다. 나와 함께 해달라. 다음 영상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질문을 가져올 것이며 당신은 분명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 물음을 마음에 품어가길 바란다. 아직 쓰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